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2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막 딱 잠자리 들면 쾌적해지는. 그죠.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불도 좀 적당히 좀 덮고. 네. 그죠. 보니까 우리 녹음하러 오셨는데 두 분 복장이 네. 한 2, 3주 전하고는 확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날씨가 정말 놀아줘야 되는 날씨고. 그렇죠. 네. 딱 놀기 좋은 거죠. 네.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 딱 한 달. 네. 그죠? 근데 놉시다 좀. 아주 격하게. 네, 격하게. 근데 어떡하죠? 이제 오늘 주제는 전혀 다른 건데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될까? 놀자 그랬더니 그죠? 예. 학습하자고요. 근데 그 학습도 노는 걸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놀이처럼 이 방송을 진행해 가보죠. 주제로 가면 오늘 주제 학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와 관련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은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평소에 학습을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인가요? 예, 아니요. 관심 있는 곳에만. 예, 아니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요. 네. 그죠? 아무래도 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뭐 많이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현대 직장인들은 왜 평생토록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놀고 싶은 데도 제가 학습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피곤한 거야 이게. 음, 안 하면 음. 더 빨리 내 옆을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 거 어. 아닌가. 경쟁에서 뒤처진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죠. 자연님 왜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우리 것 공부,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뭐 세상이 변하니까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 살아가기 속에서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런 여전히 스마트폰을 못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러면 그죠? 그러면 그 개인이 학습을 안 하면 작두님 얘기처럼 경쟁에 도태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맞습니까? 지금 시대가 옛날보다 예. 자꾸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되는 거를 강요받는 것 같은. 예. 네. 그렇죠. 근데 또 가만히 따져 보면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 안 하면 분명하게 뒤처지고 있는 게 눈앞에서 바로바로 보이니까. 네. 근데 공부를 해봐도 뭐 별반 앞서 나간다는 느낌 없던데 나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맞아요. 이게 뭐래도 붙들고는 있어야 된다. 그죠. 뭐 이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럴지도 모르겠고. 공부. 근데 공부를 뭔가 한다는 게 진도가 팍팍 나가고 눈에 팍팍 보이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를 잘 아는데 제가 그래도 직장인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마 그 수능으로 치면 1% 안에 드는 정도의 공부량을 갖고 있다고 사실 자부를 하는데 저조차도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느낌 사실 없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각도인데 능력 자체만으로 빛을 발하진 않는다 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자유님 하실 얘기 있나?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부 학습 이러면 꼭 학원을 다니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직장인들 중에는 그걸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술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많이 하거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요즘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학습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념적인 답변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좀 그 깊이 있고 실질적인 논의까지는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학습에도 굉장히 현실에서 막
급하고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어떤 공부 말고 다른 학습 방법으로 터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되게 앞서가. 근데 그 현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현실 사람이. 공부가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네, 있는 네. 거죠. 책상에서만 하는 공부가 공부는 다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왜 학습이 필요한지 또 뭐 학습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학습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있어서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인이 피곤한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한국인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아서 그런 그죠? 뭐 둘 다 맞는 얘기죠.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이런 거보다 그쵸. 뭘 해야 된다, 뭘 그쵸.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러면 공부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혹자는 한국을 뭐 술권하는 사회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부 권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서점을 가보면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강권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연령대별로 공부하라고 권하는 책 제목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이 책 제목입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이것도 책 제목에 20대 공부에 미쳐라. 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계속 공부에 미치라는 거예요. 그죠?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그러니까 각 연령대마다 공부하라 그것도 미칠 정도로 공부하라라고 강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작가가 한 명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제목이 그러니까 10대 뭐 20대 공부하라, 30대 공부하라, 40대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 출판사인가? 아니요. 다른 출판사. 근데 최고 압권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책도 있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미쳤구만 아주. 그죠?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지만 이렇게 끝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일 겁니다. 해서 오늘은 그냥 공부하라라고 당위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은 왜 공부라는 걸 해야 할까요? 반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왜 그렇죠? 네.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삶, 그게 뭐 성공이든 뭐 출세든 돈이든 공부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어떤 그렇죠. 형태의 공부든 간에. 삶에서 필요한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가 최고다. 네. 좋은 지적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랑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식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은 계통 발생적이고 개인의 지식은 개체 발생적이다. 이해가 딱 오셨나요? 안 오는데. 말이 인류의 지식은 계통 발생적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인류의 지식은 과거의 지식 위에 그러니까 인류는 우리 인간 전체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오케이. 과거의 지식 위에 현재 지식이 계속 쌓이면서 누적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전해 옵니다. 반면에 개인의 지식은 개체 발생적이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지식은 이렇게 누적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개인은 처음에 딱 태어나면 누구나 무지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류가 도달한 지식 수준에 다가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지 상태에서 태어난 개인이 그 당시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수준에 다가가는 행위를 우리는 학습 또는 공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됩니다. 예.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그때까지 쌓아놓은 인류의 지식에 도달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생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막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사회 과목 이렇게 뭘 외워야 되는데 아씨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계정은 몰라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그 전에 쌓아놓은 지식이 주로 이제 주나라 때 쌓아놓은 지식인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인류의 지식에 거의 도달했던 양반이죠. 아,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네. 우리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대표적으로 입에 회자되는 사람들 보면 예. 한 가지만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천재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을 다 넘나들어. 예. 양이 적어서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보다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학습해야 될 분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훨씬 불행한 세대죠. 사실 우리 자식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훨씬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학습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각 세대는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학습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경쟁에서 승리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배했거든요. 이를 두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 곧 지식이 곧 힘이고 지식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쨌든 뭐 학습이 이렇게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죠. 계속 그래왔던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지식이 곧 힘이라는 공식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대 들어오면서 인류는 정보혁명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정보혁명을 계기로 지식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그 결과 이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늘어나는 지식을 전부 배우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속도보다 지식 증가의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정보혁명은 지식의 수명을 단축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지식이 과거의 지식 위에 쌓여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식을 좀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실 텐데 우리 옛날에 자동차 운전할 때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해야 했던 시절이 있죠. 혹시 스틱 자동차라고 기억하시나요? 아유, 그럼요. 네. 그죠? 근데 지금도 있지 않나요? 뭐큰 차들은 일부 있죠. 일부. 버스라 이런. 예, 일부 있습니다. 큰 차들도 이제 거의 다 아, 그래요? 오토로 바뀌고 있죠.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속도 바뀌는 건 뭐 필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를 그 속도에 따라 그저 스틱을 움직여가면서 기아를 변속했습니다. 이때 이제 클러치를 밟고 기어 변속하는 걸 잘 해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죠. 요 핀트 잘못 못 맞추면 시동 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면허 시험 볼 때 나 그 일종 보통으로 했거든. 그 고바위에서 이 기어 변속하다가 서는 사람 되게 많고 그것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요즘엔 오토바이도 오토가 나왔어요. 그렇죠. 음. 예. 1800cc짜리 오토바이, 대형 오토바이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스틱으로 변속하는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요즘은 대부분의 차가 이제 오토매틱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혁명은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면서 새롭게 쏟아지는 지식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도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상황이 된 거죠.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런 그렇죠. 게 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정보혁명으로 인한 지식의 폭증은 우리 인간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식의 양이 늘어났다는 건 개인으로 보면 학습해야 될 지식의 양이 늘어난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대안으로 나온 게 이른바 지식의 네트워크화입니다. 이제 지식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접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든 지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지식 서버에 접속하는 쪽으로 변했죠. 말하자면 이제 지식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검색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베이컨 주장처럼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웬만한 전문 지식도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해서 이제 죽으라 공부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뭐 별다른 경쟁력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을 드리니까 노트북이 계속 진화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네. 한때는 노트북이 하드가 몇 기가의 용량을 갖느냐가 그가 중요했죠. 중요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드 용량은 툭 떨어뜨리고 네. 어떻게 정보 처리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거냐, 빨리 돌아가느냐. 빨리 돌아가느냐, 그쵸. 이걸로 예.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예. 이 똑같은 그쵸. 상황이네요. 예, 그죠. 예. 그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제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놀아야지. 그 지식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검색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부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기본 지식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검색을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해서 여전히 학습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는 학습만으로는 좀 완성되지 않아요.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러면 바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혁명으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그 지식이 우리 개개인을 현명하게 만들거나 지혜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나 지식의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넘쳐나는 지식을 학습하느라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학습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멍 때리게 되죠. 그 복잡하고.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학이불사정망.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망자가 거물 망자, 없을 망자인데 사리에 어둡고 멍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리에 어둡고 멍해집니다. 헛똑똑이다는 그렇죠. 거죠. 생각 없이 배우기만 하면 속된 말로 배운 티가 안 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학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학교 공부에 학원 공부에 가외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보다 똑똑하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각 없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배우는 거의 위험성은 동의가 되는데 네. 저는 절대 애들이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는 제 입으로 안 해요. 못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딸만 해도 대학생교 3학년이고 뭐 남들이 얘기하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똑똑하다는 느낌 진짜 안 들어요. 딸이어서 그럴 걸?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 뭐 하도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집사람이랑 나경원 원내대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나경원이 누구야? 들어본 것 같은데 대학생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 TV에 나오거나 목소리 나오면 막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사리를 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에 대한 선호가 각자 그죠? 뭐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그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못 들어봤다 이게 모른다는 게 제가 문제인 거죠. 어쩌면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 그렇죠. 그 결과이긴 한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회 전체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진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학생들 부모 세대보다 공부는 많이 하는데 덜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공부를 석사 박사까지 했다고 해서 다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배우기만 한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지식은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지혜롭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저도 박사잖아요, 박사. 근데 주변의 박사를 보면 정말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000%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반대로 그러면 배우지는 않고 생각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배우지는 않고 생각만 한다라고 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스님들 면벽 수련하잖아요. 예. 벽 쳐다보고 생각만 하면 뭐가 이렇게 탁탁 성찰이 되는지 모르겠어. 예. 그죠. 면벽 수련은 생각을 안 하는 훈련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불교에서 면벽 수련을 하는 건 세상을 만사형통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집착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착에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죠. 그래서 얼핏 지혜로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지혜로운 답변을 막 하시는 분들은 공부 엄청 많이 해요. 생각도 하고. 법륜스님 같은 사람이 제가 안 볼 것 같아. 당연히 보지. 어쨌든 질문은 배우지는 않고 생각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당연히. 공자님은 뭐라고 그랬냐 이러면 사이불학즉태. 그러니까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배우지 않고 생각만 곰곰이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 그죠?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이나 주장까지 검토한 뒤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과 타인의 주장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죠. 전자처럼 타인의 주장도 알면서 자기를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우리는 소신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죠? 이와 달리 후자처럼 타인의 주장은 뭔지도 전혀 모른 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외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똥꼬집쟁이, 그죠? 꼰대, 그죠? 외골수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좀 아집이 센 사람이라고 부를 텐데요. 자기만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리 잘 들어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책을 딱 한 권만 읽는 사람을 조심하라. 제일 위험하죠. 예. 평생 동안 책을 딱 한 권만 읽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위태롭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배움과 생각은 둘 다 중요해요. 생각은 배움에 속도를 붙여주고 또 배움은 내 생각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도 공자님하고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그러니까 배움 없는 생각은 좀 공허해지기 쉽고 체계적인 지식의 기반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 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배움과 생각과 학습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얼마나 생각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뭐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인상적인 건 그거네. 인류가 축적한 지식만큼을 쫓아가려고 하는 개인이 요즘에 이제 학습해야 될 양, 예. 범위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피곤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그 인류의 지식은 공동자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감사도 해야 뭐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것도 있죠. 듭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지식의 양이 점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의 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지 상태에서 개인이 딱 태어나면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배워 학습해야 될 양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진짜 학습해야 될 것과 좀 덜 관심 가져야 될 구분을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진짜 학습해야 될 게 뭐냐? 이건 제 관점입니다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많은 정보의 양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뭐 과거에 비해서 공부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 기회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스마트폰 이것만 하더라도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엄청나게 말이죠. 압박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하면 네. 할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학습을 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자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낯설은 환경 또는 낯설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처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학습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다. 낯설음을
사랑해라. 낯설음을 사랑해라.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출근길 인문학과 함께 사유하는 힘을 기르자.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기 우리 방송 듣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저번 방송처럼 배려심도 생기고 예. 이게 참 좋은 방송인데 구독자가 없구나. 예. 그래서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구독자를 좀 늘려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구독자분들 예, 훌륭한 그렇죠. 분들이죠. 또 네. 타인에게 뭐 한두 명 이렇게 구독을 소개를 하시면 그것도 덕을 쌓는 거죠. 선한 일이고. 그죠? 그럼요. 예. 복 받을 겁니다. 이제 그만 징징거렸으면 그렇군요. 징징대고 묻어가고 이게 뭐 제 그죠? 삶이니까. 다 이해하실 걸로 보고 네, 그죠? 감사합니다. 정리하죠. 오늘은 학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학습을 통해 지식을 늘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역사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항상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무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인류가 쌓아둔 전체 지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학습이고 공부입니다. 하지만 현대 들어서는 정보혁명의 결과로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아무리 노력해도 넘쳐나는 정보를 모두 학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생각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에겐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학습하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배움과 생각은 둘 다 중요합니다. 생각은 배움의 속도를 붙여주고 배움은 생각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공자나 칸트의 주장처럼 배움 없는 생각은 공허해지기 쉽고 생각 없는 배움은 위태롭고 맹목이 되기 쉽습니다. 배움과 생각과 학습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